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히 봐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엄격 해석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라도 틀어지면은 비과세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좀 전에 봤었던 5분 투자로 10억을 아껴보자. 안녕하세요. 직방TV 절세의신 제네시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택의 취득일이 언제일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 많이 들어보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변을 해요. 혹시 계약일 아니냐고. 계약일을 기준으로 뭔가 바뀌지 않냐 이렇게 많이 질문하시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원칙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주택의 취득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게 2021년이 되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제가 꿀팁 하나 드릴 테니까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주택의 취득일이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 과세 근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가끔 가다가 정부 정책이 나오면 당연히 원래 있었던 취득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앞에 있었던 다른 기준이 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헷갈려요. 자, 무슨 말이냐면 주택의 취득일이 만약에 취득을 하고 나서 1년이 안 돼서 팔잖아요. 1년이 안 돼서 팔면 이때 양도소득세 세율이 무려 40%. 여기에 이제 지방세가 포함이 되면 44%가 됩니다. 자,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나서 2년, 아무튼 1년이 지나고 나서 팔면은 6에서 42%가 되는데, 이걸 이제 기본세율이라고 해요. 물론 21년도가 되면 얘가 좀 바뀌어요. 이건 제가 뒤에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이 보유 기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져요. 이 세율이 달라지면은 세부담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취득일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꿈에 그리던 우리 집을 산다. 그럼 보통 어떻게 하죠? 이제 부동산에서 이제 그걸 알아본 다음에 이제 계약을 해요. 그럼 계약서를 쓰고요. 계약서 쓴 다음에, 좀 얼마 지나고 나서 중간에 돈을 좀 더 넣습니다. 이걸 이제 중도금이라고 해요, 중도금. 자, 계약일, 그리고 중도금 내는 날짜가 있고, 물론 중도금은 경우에 따라서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매도자라고 하면, 엄청나게 비싼, 집을 돈을 받고 파는데 중간에 좀 돈 좀 받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도금은 좀 보통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 잔금, 남아있는 잔액을 다 내는 날을 이제 잔금일이라고 하는데, 이때 취득일이 언제일까? 자, 1번 계약일, 2번 중도금 내는 날, 자, 3번 잔금 치르는 날. 자, 1, 2, 3번 중에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3번 잔금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1번 아니에요? 1번? 계약일? 이런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계약일로 하면은 우리 아까 1년 이상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이런 거 따질 때 결과가 틀어져서 세부담이 커질 수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취득일은 잔금일인데 조금 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잔금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에요. 그래서 세법에서 보는 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물론 사용 수익일도 있는데 요거는 제가 패스. 자, 그래서 이때는 잔금일 또는 등기 접수일이 취득일로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이때 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잔금일 또는 등기 접수일이 돼야지 소유권 이전이 확실하게 되었다고 봐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자, 계속 볼게요. 자, 이상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21년도가 되면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딱 좋은 제가 사례를 가져왔어요. 자, 볼게요. 자, 현재 2020년 상태에서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세율이 40%예요. 자, 그리고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기본세율, 즉 6에서 42%가 되는데 이게 21년도가 되면 바뀐다는 거죠. 어떻게? 자, 이렇게 바뀌어요. 자, 일부러 제가 보도자료 원문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좀 복습하시기 좋으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자, 주택의 부동산은 1년 미만 50, 그리고 1년에서 2년 40, 그리고 2년이 넘어야 기본세율이 되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주택이잖아요. 주택. 이게 올해는 1년 미만 40, 그리고 1년 넘으면은 기본세율이 들어가는데 여기 어떻게 된다고요? 내년이 되면 주택의 부동산하고 똑같아져요. 그래서 1년 미만 50, 1년에서 2년 40, 그리고 2년 이상 기본세율.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21년 양도분부터, 즉 내년에 파는 거부터 적용이 돼요. 여기까지는 제가 올 초에 개정세법 바뀌는 거 말씀드렸을 때 충분히 설명드렸죠. 근데 이제 그 뒤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2019년 10월 달에 취득한 집이 있다고 합시다. 당연히 이때 2019년 10월은 무슨 날이에요? 잔금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죠. 그래서 그때 잔금 치렀단 말이에요, 이 집을. 이 집을 가지고 있다가 1년이 지난 2020년 11월 달에
내가 판다. 그럼 보유기간 어떻게 돼요? 당초 취득일 19년 10월부터 양도일 2020년 11월이기 때문에 1년이 넘었죠. 그렇기 때문에 세율이 어떻게 된다? 6에서 42%인 기본세율이 들어가요. 여기까지는 문제 없죠? 자, 근데 이거를 한 2개월만 지나서 2021년 1월, 즉 연도가 바뀌는 내년에 판다고 하자.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는 어떻게 된다고요? 보유기간이 1년 미만 50, 1년에서 2년 40%, 그리고 2년이 넘어야 기본세율이라고 그랬죠. 자, 어떻게 돼요? 1년 이상 넘었고 2년 미만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몇 퍼센트? 40%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불과 2개월 차이인데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좀 많이 물어보시고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기본세율로 판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올해 파시는 게 나올 수 있죠. 1년이 겨우 딱 넘었다면은. 아니면 내년에 팔면 21년도에 팔면 어떻게 된다? 가급적 2년 채우고 나서 파시는 게 나올 수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사례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거 조금 약간 지엽적이긴 한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5억짜리 주택을 이제 판다고 합시다. 5억짜리 주택을 파는데 이 주택을 파는데 날짜를 딱 맞춰서 팔면 뭐 1세대 1주택 비과세 혹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된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런데 5억짜리 집이니까 계약금 보통 10%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10% 받아요. 그래서 계약금을 5천만 원 받았어요. 자, 그리고 중도금을 이제 받고 잔금을 받는데 잔금을 딱 100만 원만 남겨놔. 100만 원 남겨놓고 나머지 4억 4,900만 원을 중도금으로 받았다. 그리고 중도금 받고 나서 얼마 지나고 나서 잔금 100만 원 받았다. 자, 제가 퀴즈 낼게요. 이 사람의 매도일. 이 사람의 매도일이 우리 입장에서는 매수하는 취득일이 되잖아요. 그쵸? 이게 서로 똑같은 거예요. 자, 이날은 계약일일까? 중도금일일까? 잔금일일까? 좀 전에 제가 잔금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실상 소유권이 넘어간 날. 이렇게 봤죠. 자, 그런데 5억짜리 집을 내가 4억 9,900만 원 주고 100만 원 남겨놨어요. 그러면 4억 9,900만 원 들어간 날이 실질적으로 나한테 소유권 넘어온 날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 다 넘어갔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실질적인 내 취득일은 중도금 낸 날, 이날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날짜가 완전 틀어지겠죠. 그래서 이 사람 매도자 비과세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통상 잔금은 어느 정도 남겨야 되냐면 보통은 10% 정도 남겨놔야 돼. 보통은. 자, 그게 대한 기사 하나가 있는데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출처는 비즈니스와치에서 봤고요. 물론 이제 관련된 판례나 그런 걸 볼 수도 있지만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관련된 기사를 그냥 가져왔어요. 자, 분양권 잔금 조금만 남겼다가 낭패. 기사 내용이 쭉 있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만 여기 딱 쳐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자, 국세청은 잔금을 거의 납부한 날에 주택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억짜리인데 4억 9,900만 원 들어가면은 그날을 보는 거예요. 그냥 취득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상한 것보다 날짜가 틀어져서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자, 특히 비과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그리고 3주택 이상의 경우에도 뭐 거주택 양도세 비과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지만 반대로 과세당국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 세금 낼 수 있을 뻔한 거를 세금을 못 가져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히 봐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엄격 해석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라도 틀어지면은 비과세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좀 전에 봤었던 취득일. 이게 무조건 잔금이라고 그렇게 공식을 외우시면 안 된다. 소유권이 이전된 날이 언제인지를 보시고 특히 21년도가 되면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좀 바꿔지니까 양도일 기준으로 한번 잘 따져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나한테 있어서 매수자 입장에서 취득일이 되면은 그거는 매도자의 어떤 매도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싱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그런 매도자가 중간에 중도금을 다 주세요. 조금만 남겨두고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번 좀 알려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고요. 매주 목요일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